자, 오늘은 4강의 이 복소수 파트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제 1번의 문제들을 풀기에 앞서서 우리 수의 체계에 대한 분류 작업을 먼저 좀 진행을 해보고 새로운 수, 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 체계를 조금 분류를 해보면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학습을 한 거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실수 체계까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자, 실수는 무엇으로 나눠지냐라고 놓고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집니다. 유리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레이셔널 넘버라고 그래요. 레이셔널 넘버. 무리수는 앞에 IR 부정어가 붙어서 irrational number라고 그래요. 자, 유리수는 그러면 이제 영어의 요 rational number는 ra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서양 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합리적인 거냐, 이성적인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레셔널은 앞에 요 것만 딱 놓고 보면 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레이셔. 얘는 뭐냐면 영어로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즉 고대 그리스 쪽에 우리가 학습하기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어요. 그쵸?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때 피타고라스는 학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혹은 교라고도 불렀어요. 즉 종교 수준으로 이 피타고라스 교가 확장이 됐는데 이 피타고라스 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세상 만물은 이러한 비율을 가진 상태로 아름다운 비율을 가진 상태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태의 상황이다라고 불렀어요. 레이셔죠, 레이셔. 잠깐만요. 단어가 레이셔. 네. 여기에서 비율이라는 표현에서 왔는데 예전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즉 피타고라스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는 유리수가 수체계의 전부였어요.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P분의 Q 이런 꼴로 나타내는 거죠.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여기서는 음수도 있을 테니까 서로 소인 정수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굳이 둘 다 정수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혹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P는 자연수고요. Q는 정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소라는 표현은 들어가야 돼요. 서로소가 뭐예요? 공약수가 1만 존재하는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다라고 불러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이때 빗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x제곱은 2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뭐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냐면 x는 루트 2다라고 했어요. 루트 2는 그냥 말 그대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라고 했어요. 근데 피타고라스 시절에는 이 수가 유리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아마도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제자 중에 요런 아저씨가 있었어요. 히파수스였나? 이 사람이 얘는 유리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인간 세상에는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 뭔가 바로바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피타고라스교에서는 이 히파수스가 되게 이단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만물은 되게 이성적인 레이쇼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히파수스가 이상한 수에 대한 개념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남들한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본인들의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조용히 이 히파수스를 바다에 수장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어쨌거나 이러한 루트 2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합시다.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라면 P분의 Q, PQ는 뭐 양수니까 서로소인 자연수, 이런 상태로 둘 수 있겠죠. 이때 P를 양변에 곱해서 루트 2P가 Q다라고 하고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2P제곱이 Q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상황은 Q제곱은 짝수예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짝수가 됐다는 말은 실제 제곱하기 전에 그 수는 짝수라는 말이죠. Q가 짝수예요. Q가 짝수니까 우리는 Q를 EQ- 이런 꼴로 둘 수 있어요. 그럼 이 EQ-를 최초에 우리가 여기 제곱했던 이 상태에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2P제곱이 4Q-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P제곱이 2Q-의 제곱이니까 P는 짝수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Q도 짝수가 됐고요, P도 짝수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위배되는 거냐면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하는 상황이 위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에서는 모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모순은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거냐면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인 상태로 두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한 이 상태가 모순적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필연적으로 모순적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루트 2는 유리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인간이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체계의 범위가 탄생을 하기를 무리수라는 개념이 탄생을 한 거예요. 무리수는 여기 앞에 레셔널 넘버에서 앞에 IR이 붙어서 이레셔널 넘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중3 때까지 학습한 수체계. 그래서 실수는 리얼 넘버입니다. 실수는 리얼 넘버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의 범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수체계의 범위를 확장시킬 만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이제 또 공부를 하다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 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성질은 알고 있어요. 참고로 실수 a가 있어서 실수 a의 제곱을 해보면 실수를 제곱하면 얘는 반드시 0 이상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실수는 제곱하면 반드시 0 이상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그렇다면 어디 범위에서는 등장하지 않느냐? 실수인 범위에서 x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를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뭐 근해 공식도 만들고 했을 때 근해 개수를 항상 2개입니다 라고 명명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어떨 때는 항상 2개입니다 라고 하고 어떨 때는 여기 이게 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그럴 때는 또 근이 안 나온다라고 하긴 뭐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억지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억지로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하나를
뭐라고 표기를 하고 하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기를 해줄 거야. 느낌이 이거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쵸? 요걸 가장 기본이 되는 허수 단위의 기본이 되는 i다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응. 얘는 허수의 기본 단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즉 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냐면, 실제 우리가 리얼 넘버 실수 체계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허수 단위,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허수 단위를 하나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럼 이 허수 단위를 생각해 보면 허수는 상상 속의 수다라 그래서 이미지너리 넘버라 그래요. 이 상상 속의 수를 인간이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 쓸모 있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허수 단위까지 우리는 수 체계의 범위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을 i 단위다라고 해주면 이런 단위도 이제 당신들은 표기가 가능하겠죠. 루트의 마이너스 2. 이런 걸 어떻게 표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 루트에다가 2에다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루트의 i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자라고 해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루트 빼기 3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얘는 루트 3의 i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게요. 뭐 루트 10i 마이너스 10이 있으면 얘는 루트 10의 i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즉 허수 단위 i를 하나 만들어냈더니 우리는 앞에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i 단위의 기본 유닛으로 전부 다 표현해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실수 범위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 여기에 허수 단위까지 들어온 전체의 수 체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복소수라고 할 거예요.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는 실수 단위와 허수 단위의 구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 복소수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해요. a 더하기 bi다 라고 쓰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리고 a, b는 무슨 수다 라고 쓸 거냐면 실수다 라고 쓸 거예요. 이 실수라는 표현이 꽤 중요합니다. a, b는 실수입니다. a, b는 실수예요.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i 꼴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b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b가 0이면 여기 있는 i 단위가 사라지겠죠? 허수 단위가 사라지면 앞에 있는 a만 살아남기 때문에 b가 0일 때는 우리는 그거를 실수다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a 더하기 bi가 실수 전체를 포괄해 줄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다라고 불러줄 거예요. b가 0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i 유닛이 살아있는 부분을 살아있다면 우리는 허수다라고 부르기로 해줄 거고요.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허수 중에서도 a가 사라졌으니까 순수하게 i 유닛만 남아있다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괜찮죠? 다시 뒤로 가서 뭐라 그런다고요? a 잠깐만요. 네, a 더하기 bi를 복소수라고 불러줍니다. 복소수라고 불러주는 표현을 해줄 때 a, b는 실수해야 돼요. 이때 b가 0이면 우리는 그 수를 실수라고 불러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닐 때는 그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면
허수 단위 유인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순허수라고 명칭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각각 우리는 A하고 B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복소수의 A는 어디 부분이냐? 실수 부분이다 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래서 실수부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B는 허수 부분을 나타낸다 그래서 허수부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우리는 복소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어떤 수를 제곱을 했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n은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이 항상 2개이고 싶은 그 욕망에서부터 실수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욕망에서부터 새롭게 하나 등장을 한 수학적 개념이 루트 마이너스 1의 개념이고 그것을 우리는 I 유닛이다 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해서 우리는 이 허수 단위까지 이 허수까지 수의 체계로 들어오게 편입을 시킨 거예요. 이 실수하고 허수를 수 체계에 전부 다 편입을 해서 이 둘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복소수 체계를 완성을 한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복소수 체계에는 장점은 뭐냐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항상 무엇과 같으냐면 차수와 같습니다.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항상 2개고요.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3개입니다.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4개고 5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5개입니다. 요거는 수체계를 어디까지 확장시켰을 때? 복소수 체계까지 확장을 시켰을 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같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대표제 1번부터 봅시다. 자, 기억에 0은 복소수냐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수체계 전체가 복소수라 그랬죠. 실수도 복소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에 6i가 0보다 큽니까? 그랬어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허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허수 단위 i가 있었잖아요. 자, 이 i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i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으니 첫 번째 i가 0보다 크다면 우리는 어떤 수가 있어서 0보다 크면 그 수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0보다 큰 애를 제곱해주면 0보다 커요. 그런데 i는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i를 제곱을 했더니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얘는 0보다 작은 성질이 나온다고요. 즉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소비교 체계의 이 논리 구조랑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i는 0보다 크다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i를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0보다 작은 걸 두 개를 곱해줄게요. a 제곱을 해주면 얘도 0보다 작냐라고 생각해보면 0보다 크죠. 근데 i의 제곱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되어서 0보다 작아요.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소비교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i가 들어가 있는 기본 유닛 형태들은 i는 대소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소비교는 수체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대소비교는 수직선상에서 어떤 0을 기준으로 어떤 수 a가 오른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 이런 느낌으로 대소비교를 해주는 거야. 즉 대소비교를 해줄 수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대소비교가 가능하다는 말은 수직선상에 찍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수직선은 전부 다 어떤 수로만 다 찍혀 있느냐라고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실수로만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소비교를 해줄 수 있지만
i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같은 실수와 같은 수직선상에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런 식으로 y축을 잡아서 허수 단위를 잡아서 i, 2i, 3i 이런 식으로 해서 허수 단위에서의 수직선을 따로 만들어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굳이 그 상황에서의 대소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허수 단위는 대소 비교를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i 단위는 대소 비교를 해줄 수 없습니다. 0보다 크다 작다, i가 크냐 2i가 크냐 이런 것들은 정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a는 0이 아니고요. b가 0이면 여기가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럼 a는 실수다라고 표현해 줬는데 요거는 약간 문제를 풀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a 더하기 b 루트 3이 있어요. 그쵸? 이때 b는 0이라고 쓰면 너는 a는 유리수라고 읽니? 이런 건 아니죠. a가 루트 3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즉 a 더하기 b 루트 3에서 b가 0이다 그랬을 때 a를 유리수라고 읽으려면 우리는 보통 이런 수에 대한 표기에 있어서 a, b는 유리수라는 정보가 같이 들어가야 b가 사라졌다 그랬을 때 남은 부분은 유리수 부분만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a 더하기 bi가 있다 그랬을 때 이 bi가 사라졌을 때 a만 남았어. 그럼 이게 실수냐라고 해주려면 반드시 a, b는 실수라는 표현이 있어야만 a는 실수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a 더하기 bi가 2 더하기 i예요. 그러면 우리는 b를 1이라고 놓고 a를 2라고 놓으면 2 더하기 i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b를 마이너스 2라고 두고 a를 i 이렇게 두면 마이너스 2i라고 두면 그러면 마이너스 2i에다가 i를 곱하면 i 제곱은 빼기 1이니까 빼기 1에 빼기 2니까 2죠. 얘도 충분히 2 더하기 i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a가 2고 b가 1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당신들은 이런 추억이 있다고요. a 더하기 b 루트 3이 2 더하기 3 루트 3이에요. 그러면 a는 2고 b는 3이다. 이거 함부로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되죠. 이때는 a, b가 유리수라는 표현이 있어야만 a는 2고 b는 3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러니 우리는 복소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수 조건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디귿은 틀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리을은 a 2 빼기 루트 3i가 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실수구 허수구는 뭐라 그랬냐면 요거라 그랬습니다. a를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 i까지 읽진 않습니다. b를 허수 부분이다 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2 빼기 루트 3i의 실수 부분은 2다 라는 표현이 맞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3i다 라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요. i의 개수를 허수 부분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미음도 마찬가지로 얘도 디귿처럼 a, b는 실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a, b가 만약에 실수라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a 더하기 bi가 0이에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bi죠. 근데 얘가 실수라면 우변에 있는 이 허수 유닛과 같아질 수가 없다고요. 그쵸? 등식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b가 0이에요. b가 0이면 따라서 그 실수 a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논리 구조를 삼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수라는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a를 i, b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면
i-i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a 더하기 bi는 0이다 그랬을 때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범위에서의 a, b는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0, b는 0이라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요 상황에서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된다. 그 조건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은 켤레복소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켤레복소수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지우고 우리가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무리식을 연산하기 위해서 유리화하기 위해서 뭘 곱해주면 2 빼기 루트 3을 곱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분모를 유리화해 줄 수 있는 애를 곱했다. 서로 합차를 이용해서 반대 부호를 이용해서 곱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사라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i분의 1이 있으면 얘도 이 분모에 있는 이 허수 단위를 없애주기 위해서 부호가 반대인 애를 곱해줄게요.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1-i를 곱해주면 얘는 1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은 빼기 1이니까 2가 돼요. 그쵸? 즉 이런 식으로 분모에 있는 어떤 복소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모를 실수만 남기기 위해서 처리해 줄 때 여기 i의 개수가 반대인 애를 곱해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서로 켤레라 그래요. 켤레 복소수. 다시요. 어떤 z라는 복소수가 있었을 때 a 더하기 bi. 켤레 복소수는 z에다가 짝대기 하나 짝 붙이고요. 짝대기는 영어로 바하잖아요. 그럼 읽을 때 z바라고 읽어요. z바는 뭐라고 읽냐면 a 빼기 bi예요. 혹은 이렇게도 씁니다. z는 a 더하기 bi잖아요. 이때 a 더하기 bi에 z바는 a 더하기 bi에 바를 씌웠다. 이렇게. 그럼 z바는 a 빼기 bi다. 이렇게도 씁니다. 어쨌거나 1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는 1 마이너스 i입니다. i 단위에 반대 부호를 붙여야 되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틀린 표현이 많죠. 자, 그래서 기억만 옳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시요.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는 주의해 줘야 되는 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자, 2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2는 2 더하기 0i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바를 씌워도 2 빼기 0i예요. 그쵸? 그럼 2 빼기 0i는 그냥 2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즉 실수에다가 바를 해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i에다가 바 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i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쵸? 여기 켤레 복소수예요. 1번 해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1-1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빠르게 갑시다. 루트 5가 복소수입니까? 실수니까 맞죠. 3i의 실수 부분은 0 더하기 3i잖아요. 실수 부분은 0입니다. 틀렸어요. 1 빼기 4i의 허수 부분은 4가 아니라 i의 개수인 빼기 4예요. 틀렸어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허수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i는 순허수가 뭐라고 했어요? 순허수는 3i, 2i. 그쵸? 앞에 실수 부분이 0인 거. 그럼 얘는 순허수 맞죠? 8-i의 켤레분은 8 플러스 i다.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게 기억 미음입니다. 2번 옳은 것은 마이너스 i의 실수 부분은 0 빼기 i라고요. 실수 부분은 없다고요. 0이에요. 2 더하기 루트 7i의 허수 부분은 루트 7이다. 맞는 표현이죠. 0은 순허수입니까? 0은 실수입니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 뭐 3i 이런 거죠? 복소수가 아니야? 왜 복소수 맞잖아요. a, b가 실수일 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넘길 수 있다고요. a-4는 빼기 b, 빼기를 묶으면 b 플러스 3i예요. 우변이 i가 있으면 얘는 허수잖아요. 그쵸? 허수를 실수로 만들기 유일한 방법은
i의 앞에 개수를 b가 마이너스 3이어서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우변이 0이 됐으면 좌변도 0이 돼야 되겠죠. 즉 a는 4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즉 a는 4고 b는 빼기 3이다 라고 해줘야 되니까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말이 좀 헷갈려서 그래. 순허수가 아닌 허수야. 허수를 골라내야 됩니다. 일단 허수가 아닌 건 다 버릴게요. 실수 버리고요. 3i는 순허수죠. 루트 5i도 순허수죠. 즉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4번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실수의 개수를 a라고 하고요. 순허수의 개수를 b라고 하고요. 복소수의 개수를 c라고 하자. 그러면 봅시다. 루트 2파이는요. 일단 실수를 먼저 체크해보자. 실수죠. 무리수니까. 얘는 아니에요. 얘도 실수는 아니죠. i가 있으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하니까 실수예요. 얘는 허수죠. 실수죠. 4 빼기 i제곱은 주의해줘야죠. i제곱이 빼기 1이니까 얘는 5예요. 그럼 실수입니다. 실수인 거 전부 다 체크해봤더니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순허수의 개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순허수는 i 유닛만 있는 거죠. 그럼 i 유닛은 여기 있고요. 2개 있네요. 복소수는 어떤 느낌이야 그랬어? a 더하기 bi 꼴로 표현된 모든 표현들이 복소수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복소수입니다. 그럼 얘는 8개입니다. 따라서 4-2에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2번은요. 복소수의 사칙 연산인데요. 당연히 사칙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무리수 연산과 얘는 느낌이 무리수 연산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번부터 천천히 같이 볼게요. 1번. 웬만하면 우린 수를 표기할 때 실수부 먼저 쓰고 허수부 먼저 쓰고 나중 쓰고 이렇게 하고 쓰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3i 빼기 1을 마이너스 1 더하기 3i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떻게 주냐면 전개해 주면 돼요. 이렇게 분배해 주고 이렇게 분배해 주면 되겠죠. 천천히 지금은 그냥 하나씩 합시다. 2 더하기 4i 그 다음 빼기 i 마지막 요 분배만 주의해 주면 되겠죠. 여기 빼기 i와 2i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2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2i 제곱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써놓고 항상 우리 복소수 표기할 때는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 이렇게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실수부는 어디 있나라고 체크해 봅시다. 실수죠. 2니까 4, 3입니다. 허수 3i, 4i 빼기 i니까 6i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게 기본 연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도 마찬가지야. i 더하기 2보다는 2 더하기 i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i에 쟤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쓰는 게 나는 더 이쁜 것 같아. 그럼 얘를 제곱해 주면 4 더하기 4i i 제곱 일부러 쓸게요. 그다음 분배해 주시면 플러스 i에 마이너스 2 i 제곱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실수부는 4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예요. 허수부는 4에다가 i니까 5i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3번 정리해 주시면 암산해 볼게요. 2에다가
빼기 3i 제곱이니까 3이죠. 5예요. 그 다음 i가 있는 거요. 마이너스 2i에 3i니까 플러스 i예요. 즉 앞에 있는 거 연산해 보면 5 더하기 i예요. 됐죠? 그 다음에 i분의 1 마이너스 i가 있으면요. 웬만하면 켤레를 곱해주시면 돼요. i의 켤레는 마이너스 i죠. 여기도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분자는 빼기 i의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뒤에 걸 연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4가 됩니다. 여기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1 더하기 i에 1 마이너스 i죠. 지울게. 자, 1 마이너스 i가 있어요. 3 더하기 i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기 위해서 켤레를 곱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분모는 1의 제곱 빼기 i 제곱이니까 2예요. 분자는요 3의 빼기 1 2고요. i의 3i 4i예요. 그럼 1 더하기 2i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2 더하기 i분의 1 빼기 2i예요. 그러면 2 빼기 i를 곱해줄게요. 그럼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2에다가 2i 제곱인데 걔는 마이너스 2니까 실수분은 0입니다. 허수분은 여기가 마이너스 4i에 마이너스 i니까 빼기 5i예요. 그럼 얘는 빼기 i가 되겠죠. 그럼 둘이 합쳐주면 얘는 1 더하기 i가 정답입니다. 자, 사칙 연산은 여기 아마 곱셈에 대한 연산들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나눗셈에 대한 연산들은 켤레 복소수를 곱해준다. 분모에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동일한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처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1번에는 우리 4번만 요 나눗셈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자, 3 더하기 i가 있고 2 빼기 i가 있죠.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빼기에 3 빼기 i가 있어. 1 더하기 i가 있어. 그럼 얘는 3 더하기 i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주면 9에다가 빼기 1이니까 10이네요. 분모는 10. 분자 볼까요? 6에다가 플러스 i 제곱이니까 5예요. 그 다음 i는 빼기 3i 빼기 2i 빼기 5i죠. 됐죠? 일단은 이렇게 두고요. 뒤에 건 분모는 여전히 똑같이 10이겠죠. 그럼 실수 부분은 3에다가 빼기 1이니까 2예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3i에다가 여기 4i죠. i니까 4i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4i입니다. 이걸 빼라 그랬으니까 분모는 동일하죠. 그럼 얘는 10분의 3 빼기 i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찢어서 10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1i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문제는 실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연산해 볼게요. 제곱해라니까 제곱해주면 4 플러스 4루트 3의 i 그 다음에 3i 제곱이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4루트 3i예요. 그럼 얘는
부호만 반대겠죠? 그러면 1-4 루트 3i예요. 가운데 부호만 반대니까. 처리했더니 여기 날라가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i에다가 1 플러스 7i가 있으면 2 더하기 i를 곱해준다고요. 그럼 분모는 5가 될 거고요. 그렇죠? 분자는 실수부 2에다가 빼기 7 빼기 5, 허수부 i에다가 14 15i 5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i입니다. 앞에 2가 있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 플러스 3i입니다. 그럼 A, B를 우리는 구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3번은 다이아 연산을 약속이야. 요거는 그냥 연산의 약속이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주고 곱한 걸 더해주세요 그랬어요. 간단하죠? 즉 4 더하기 i와 다이아 연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i를 약속에 의하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주고요. 그리고 더해주세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셈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 정리하면 5 빼기 i고요. 뒤에 거는요 실수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허수부는 빼기 i 플러스 8i 7i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6i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허수 부분이 얼마인지 금방 나오겠죠? 자, 2-4번은요. 내용을 읽어봤더니요.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 기계가 있는데 버튼을 한 번 누르면 3개의 공이 나옵니다. 이 중 2개를 선택하여 두 수에 곱을 했는데 자연수가 되면 그 수만큼 연필을 준다 그랬어요. 이때 3개 복소수가 나왔는데 A자루의 연필을 받았습니다. A가 얼마냐 그랬어요. 곱셈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곱셈을 처리하는 건 3 플러스 2i와 2 빼기 5i고요. 혹은 3 플러스 2i와 6 빼기 4i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빼기 5i와 6 빼기 4i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건 아마 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수 부분이 날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12i 마이너스 12i 되니까 날아가죠. 그럼 실수부가 얼마인지 봤더니 여기는 6, 3에 18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8i 제곱이니까 플러스 8이죠. 그럼 26이니까 따라서 26자루의 연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은 얘도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연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곱해서 연산을 처리해 볼게요. 1 플러스 4x의 i제곱 플러스 xi의 4i입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x 플러스 4의 i죠. 그 연산의 결과가 실수가 되었대요. 실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허수 부분이 0이 돼서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런 복소수가 있을 때 여기다가는 요거 이렇게 반드시 좀 필기 좀 해줄게요. 복소수 연산은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 문제에서는 x가 실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바라볼 때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실수가 있는 부분을 천천히 해서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x 빼기 6, 즉 실수로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 허수 유닛을 묶어줄게요. 2x제곱 그 다음에 빼기 5x 빼기 3의 i입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실수부가 된다, 뒤에 있는 부분이 허수부가 된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순허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실수부가 0이어야죠. 그럼 인수분해 했더니 x 빼기 3에 x 플러스 2고요.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 해봤더니 2x 플러스 1에 x 빼기 3이죠.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요. x가 3이면 뒤에 있는 식도 0이 돼버려요. 그럼 순허수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여야 순허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두 번째의 요 식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 가봅시다. 자, 복소수가 실수다. 음수 x를 구해라. x는 실수라는 뜻이죠. 그럼 i에 x제곱 마이너스 6xi에 9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이걸 실수 부분은 i가 곱해지는 여기겠죠. 그럼 6x가 될 거고요. 허수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9예요. 거기에 i 이렇게 딸려 있겠죠. 이게 실수가 되려면 x제곱이 9이면 돼요. 즉 x가 뿔마 3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음수 x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거예요. 자, 2번 어떻게 처리하는지 느껴지죠? 이런 식은 반드시 실수는 실수끼리. 얘는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빼기 4x 빼기 1. i 이렇게 있을 거다. 순호수다.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 했더니 4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는 3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죠. 자, 순허수가 되려면 얘가 실수부는 0이 돼야 돼요. 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부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뒤에 것도 0이 돼버리죠. 그럼 마이너스 1은 탈락.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자, 3-2번도 마찬가지로 Z1을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Z1을 실수 부분 4x제곱 빼기 5x, 허수 부분 3x제곱 빼기 6의 i. Z2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을 3x제곱 빼기 2x 빼기 1, 허수 부분을 2x제곱 빼기 x i. 이렇게 해주면 Z1 빼기 Z2를 연산하기가 쉽다고요. 자, Z1 빼기 Z2의 연산은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연산이죠. 그러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고요. 허수부는요,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죠. 그러면 요것이 실수가 된다 그랬어요.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허수부가 0이죠. 허수부는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3에 x 빼기 2죠. 그러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마상과 2인데 양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2죠. 자, 3-3번은요. 우리가 연산을 해가는 데 있어서 z가 있는데 x제곱에 빼기 3x에 플러스 2에다가 실수부, 허수부는 x에다가 마이너스 2의 i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z제곱이 음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z를 제곱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약간 식이 복잡해지잖아요. 실수부, 허수부 이게 좀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때는 실수부, 허수부를 이런 식으로 놓고 가자고요. a 더하기 bi라고 놓고 가자고요. 그게 연산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럼 z제곱은 뭐가 되냐? 제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i에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에 2abi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z제곱이 음수래요. 그쵸? 그럼 z제곱이 음수가 되려면
a 제곱하고 b 제곱을 봤을 때 얘는 음수가 되면 되고요. 두 번째로 2ab는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될 수 있는 거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고, 둘 다 0이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음수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양수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제곱 빼기 b제곱이 음수였어요. 그럼 여기 있죠.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면 돼요. 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수라 그러냐면 순허수라 그러죠. 즉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건 순허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네요. 어쨌거나 순허수가 되려면 네가 0이다 이거죠. 그럼 인수분해 x 빼기 1에 x 빼기 2니까요. 0이 되려면 x는 1 또는 2인데 x 이꼴 2면 b도 0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따라서 x는 1이다. 3-3번에 이러한 풀이 과정을 어떻게 해갈 건지는 조금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3-4번을 갑시다. 문제가 3-3번하고 똑같네요. 자, 일단 z를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해줄게요. z는 전개해주면 x 플러스 2i 빼기 x제곱 i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i제곱이죠. 플러스 9 플러스 xi니까요. 실수부 묶어볼게요. 실수부는 여기가 2x x 3x 플러스 9예요. 허수부는 빼기 x제곱 플러스 x예요. 이게 z입니다. 그러면 또 z제곱이 실수가 돼야 돼요. 이걸 또 여기서 제곱해 주는 게 아니고 요거를 a라고 생각하고 요걸 b라고 생각하고, 그럼 z제곱은 이런 느낌이 나온다고요. a제곱 빼기 b제곱에 2ab i가 된다고요. 실수가 되려면 여기가 0이면 된다고요. 그쵸? z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ab가 0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0이니까 3x 플러스 9가 0일 수도 있고요. 즉 x가 빼기 3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플러스 x가 0일 수도 있어요. 즉 x가 0이거나 1이거나죠. 그래서 모든 x의 합을 구해라 그러시면 여기에서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이요. 네. 그 다음에 4번, 예제 4번으로 가보시면 이것도 시계값에 대한 연산인데요. 요거는 아마도 이제 당신들이 요런 연산들을 하는 데 있어서 x가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있을 때 x제곱 빼기 2x는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보통 이걸 막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얘는 이항을 시켜서 x 빼기 1이 루트 3이에요. 근데 양변 제곱했더니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3이에요. 그래서 x제곱 빼기 2x는 2라는 값을 가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리식의 연산을 해갈 때 했던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억에 맞추어서 대표 예제 4번은 우리가 접근해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z가 2 더하기 i다 그랬을 때 우리는 z 빼기 2를 i라고 둘 거예요. 왜냐하면 제곱을 했을 때 우변이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곱해주면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우린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5가 0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형태를 가만히 보시면 양변에 z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 등식의 양변에 z를 곱해도 이렇게 등식은 여전히 성립할 거니 여기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계값은 8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무작정 대입하자는 뜻이 아니라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럼 네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x 더하기 y가 2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xy가 1 빼기
4i제곱이니까 5예요. 그래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주어진 식을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된다고요. 통분해주면 xy분의 x 3승 더하기 y 3승이라고요. 근데 분자는 x 더하기 y의 3승에서 빼기 3xy에 x 플러스 y잖아요. 따라서 분모에는 우리가 곱한 거 5를 대입하고요. 분자는 2의 3승 8 빼기 15의 2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4-1번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1번은 z 플러스 1이 루트 3i다. 그럼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니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4는 0이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문제풀이를 출발해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x는 2 더하기 i고요. y가 2 빼기 i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x 더하기 y가 4인 걸 알고요. xy가 5인 걸 알아요. 이 두 개의 상황을 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가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4-2번이요. 자, 복소수 나눗셈이 주어져 있으니 이런 것들은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실수와 켤레를 곱해준다 그랬죠. 1 빼기 3i에 1 플러스 i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럼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1에다가 빼기 3, 4고요. 그 다음에 빼기 3i, i니까 빼기 2i. 그럼 약분해주면 2 빼기 i입니다. z가 2 빼기 i니까 z 빼기 2는 마이너스 i라며요. 제곱해주세요. 그럼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5가 0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시계값은 이런 거니까요. 이런 건 이제 다른 풀이는 이런 거죠. 나눗셈을 해주면 됩니다. 3z 3승 마이너스 12z 제곱 플러스 15z 플러스 2는 우리가 0이 되는 거 찾았잖아요.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5로 나누었더니 3z를 곱해주시면 3z제곱 마이너스 12z제곱 플러스 15z니까 2가 되겠죠. 즉 주어진 식은 이거를 편의상 fz라고 할게요. 그럼 fz는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5로 나누었더니 몫은 3z고 나머지는 2인데 우리가 찾은 바에 의하면 얘는 0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주어진 시계값은 항상 2다라고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방법도 가능한 풀이니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번이요. 자, 4-3번은 x가 3 더하기 i 분의 5인데 3 빼기 i를 곱해줄게요. 그럼 분모는 10에다가 5의 3 빼기 i죠. 그럼 얘는 2분의 3 빼기 i입니다. y는 3 빼기 i분의 3 더하기 i를 곱해주는 거죠. 얘는 5의 3 더하기 i예요. 얘는 10분의 5의 3 더하기 i니까 2분의 3 더하기 i입니다. 그쵸? 그럼 너는 x 더하기 y가 2분의 6이니까 3인 걸 알고요. xy는 분모가 4고요. 분자는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에요. 그래서 xy가 2분의 5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시계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앞에 거 두 개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예요. 뒤에 거는 y 빼기 y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예요. 그럼 얘는 x 빼기 y로 묶으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x 빼기 y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y니까요. 너희들이 찾은 이 두 개의 시계값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4-3번 가능하죠. 자, 예제 4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예제 4번은 z제곱에 대한 식이 있으니 너는 그냥 해주세요. z제곱 마이너스 1이 빼기 2i란 말이죠. 그러면 제곱해주면 z4승 마이너스 2z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럼 z4승 마이너스 2z제곱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식을 쳐다봤더니 주어진 식은 여기 사하승들이 있는데 여기 나누기 z가 있어요. z분의 5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 5하고 매칭을 좀 시켜서 생각해 봤더니 나누기 z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z3승 마이너스 2z가 있고 플러스 z분의 5는 항상 0이에요. 여기 어디 있나 봤더니 z3승이 있죠. 마이너스 2z가 있죠. 2z분의 5가 있죠. 요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발견을 했죠. 얘가 0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는다? z4승 마이너스 4z제곱이야. 괜찮죠? 자, 우리는 요거를 정리해 봤더니 z4승 빼기 4z제곱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찾은 바에 의하면 또 z4승 요거 z4승은으로 정리해 주면 z4승은 2z제곱 빼기 5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말고 여기다가 요걸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z제곱 빼기 5야. 근데 z제곱은 아까 1 빼기 2i였잖아요. 그죠? 그럼 빼기 2에 1 빼기 2i를 대입해 주시면 얘는 빼기 7에 4i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은 한 번쯤 따라해 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예제 5번부터 또 보겠습니다.